반갑습니다. 국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10분 동안 요약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생각의 길입니다. 이 책은 유시민 작가님의 어떤 자기소개, 그리고 작가님의 기억, 그리고 작가님이 살아오신 인생 같은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좀 생각하게 만드냐면, 그러면 나는 작가님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좋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라는 어떤 이런 삶의 방향성을 조금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세 번째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네 번째는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이라는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돈이 인생의 목적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돈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수단이냐? 여유를 느끼고 놀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로가 힘이 될까요? 아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위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위로,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도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죠. 살다 보면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없고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유시민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사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는 의지력에서 나온다.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고 훌륭한 삶인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정답을 찾으려는 의지력에서 이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챕터로 넘어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또 즐길 수도 없죠. 모든 연극은 반드시 막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리고 이 엔딩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스토리의 구성이 달라져요. 주인공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스토리를 어떻게 짜임새를 가져가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똑같이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우리 삶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전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자라고 유시민 작가는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학업과 가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업과 가난은 뭘까요? 10대와 그리고 20대부터 50대 이 청장년층이 자살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10대가 자살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적과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20대부터 50대 청장년층이 자살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다를 의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괴감까지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우울했고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우리는 외롭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는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건 바로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조금 표현해지는 자세를 가져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세상과의 거리감, 본인과의 거리감, 타인과의 거리감,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의 거리감을 조금 가지는 게 어떠냐. 나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 가난이 있고 내 발밑에 가난이 있고 등 뒤에서 가난이 쫓아오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조급해? 좀 세상과의 거리감을 좀 가져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 과연 진심으로 들릴까요? 글쎄요,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놀고 사랑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일하고 연대하는 것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일은 누구나 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그거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컴퓨터를 쓰는 일이든 컴퓨터를 만드는 일이든 다만 즐거운 일을 잘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남들만큼만 잘하면 돼요. 남들보다 더 잘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절반은 성공한 거다. 저는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잘하면 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게 나머지 절반이라는 거예요. 자, 연대하라를 얘기하려면 나이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세 가지는 바로 돈과 건강과 바로 연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늙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체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일을 못하더라도 그 당분간은 쓸 돈을 미리 확보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늙어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뭘 하면서 어지간하면 일을 해라.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라. 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늙었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 품격 있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챕터로 넘어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걸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비행기를 왜 탑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지.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인데. 그죠? 과학 발전도 없을 것 같고요. 통신 매체의 발달도 없을 것 같고, 소셜미디어의 발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삶에는 끝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머지않아서 흐트러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삶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허무의식 이 두 가지 특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름 남기는 것에 너무 목매지 마라 라고 유시민 작가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가렸네. 뒤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도 보이고 반고흐도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위인들이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훌륭한 겁니까? 아니죠. 그 역이 진실이죠.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남은 거죠. 그죠? 그들이 훌륭하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어떤 진리를 좇아서 계속해서 훌륭한 삶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이름이 남은 거고요. 또 이름이 남았다 그래서 무조건 훌륭한 삶을 산 것도 아니죠. 그죠? 뭐 예제를 들어볼까요? 뭐 범죄자들이 있겠죠. 그죠? 범죄자들은 역사에 이름이 남았지만 그들의 삶이 훌륭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의 메모리 단계인데, 메모리가 아니고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기도 하죠. 뭐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대학원에서 쓰는 논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수능을 2번을 쳤습니다. 재수를 했었는데 수능이 끝나면 이런 기분이 들어요. 홀가분한 마음 반, 허무한 마음 반 이렇게 드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오고 이제 지원서를 쓸 때가 되면 이런 상태가 돼요. 허무한 마음만 남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어떡하지? 한 번 더 해야 되나? 야, 얼른 갔다 올까?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 진짜. 막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을 지배해요. 올해 수능을 치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민할 만큼 고민해보시고 힘들 만큼 힘들어 한번 해보시고 그 시간을 좀 견디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슬프지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방법이 없다면 현실과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택은 아닐지언정 또 최악의 선택도 아니거든요. 그게 싫다. 나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기 싫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아시겠죠? 다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행복해집니다.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겁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킹민이었습니다.